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정신과에서 뭐 상담 치료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상담 치료는 뭐 상담센터에 가서 하는 건가요?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 상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분야 중에서 약간 상담과 관련된 분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 또 하나는 이제 임상 심리학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가 있는데, 상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일상사에 대해서 다루는 거긴 한데, 그게 결국은 이전에 자라왔던 과정이나 혹은 현재의 문제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연결되는지 알아보자면 결국 조 아래까지 가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학은 약간 병리적인 데도 초점을 둬서,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됐을 때 요걸 다루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상담 치료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경정신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경과 정신을 같이 다루는 신경과 플러스 정신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신경정신과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경과와 정신과가 분리가 됐어요.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이제 따로 분류가 된 거고. 그래도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신경과는 뇌에 어떤 문제가 비교적 뚜렷한 문제들, 파킨슨병 같은, 혹은 이제 어떤 뇌의 특정한 부분이나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들을 보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과들은 그런 원인들이 신경과보다는 덜 분명해요. 그래서 우울증,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조금 더 기질적인 원인이 있으면 신경과, 기질적인 원인이 조금 덜 분명하고 다른 사회적인 원인이나 심리적인 원인과 같이 결합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시면 좀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정신과 갔더니 상담은 안 하고 약만 주더라. 네, 맞죠. 딱 비교를 하자면 상담센터는 의료보험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상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정신과는 국가보험 체계에서 돼서 다뤄지는 거. 의료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 보통 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네. 뭐 언제부터 또 그렇게 관심 갖게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뭐 친구들 얘기도 잘 듣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춘기가 좀 지날 때 남자는 뭐 말없이 생각이 깊어야 돼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이 빠져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친구들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이 심리학과 자기가 가고 싶었다 해서, 심리학과가 뭐야? 이 말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네. 이제 양용준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제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도 나중에 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돈 벌려고 했어요. 잘라주세요. 컷. 꼭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심리학과를 가고 싶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봤더니 이제 제가 심리학과에 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 못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국내 체계 내에서는 진단 자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진단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우울장애다, 뭐 불안장애다, 어떤 성격장애다, 이렇게 개별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 다룰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약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요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를 다시 간 거죠. 네.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 왜 하셨어요? 저요?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게 농담이 반농담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심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런 정신의학적으로 아, 아주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에 관심이 없대요. 뭐 정신과 의사들이 이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가 치료하려고 맞아요. 뭐 정신과 네. 의사 뭐 한다는 한다. 그런 이제 얘기가 그런 있죠. 반농담식으로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는 그게 그 케이스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내가 굉장한 어떤 결핍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갔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내 자신을 좀 이해하고 싶고 파헤쳐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회복하고 싶다. 네. 라는 이제 생각으로 정신과 의사가 된 이제 그런 케이스. 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안 힘들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신체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근데 왜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 뭐 당연히 정신과가 수련 중에 가장 제일 안 힘든 과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과들이 너무 이렇게 그 당시 생각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약간 소수에 가까운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비주류스러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회의감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정신과는 선생님들이 너무 환자들한테 인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아 보여서 그래서 정신과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되셨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말 힘들 때가 있으시다면 어떨 때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이제 가장 힘들 때는 환자들이 안 좋아질 때.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의사로서는 가장 좀 힘든 거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조금 항상 신경 쓰이고 좀 곤두서고 겁나는 힘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좀 여파가 생각보다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또 뭐 정신과는 뭐 응급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 트레이닝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응급실 근무할 때 제가 저녁 7시에 야간 당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 옆에 이 신경외과 이제 레지던트가 와 있어요. 아니까 뭐 같이 얘기하고 뭐 이제 환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7시에 들어가서 7시에 나왔습니다. 저녁 7시에 가서 아침 7시까지. 그 신경외과 레지던트도 계속 있었고 저도 그날 꼴딱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 정신과에도 응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살을 하려는 이런 심각한 경우들 또 약간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경우들도 저희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좀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들으시는데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막 이제 그렇게 환자들 분들이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온전히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정신과 의사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매번 느낄 때는 어떨 때냐면은 이제 환자들이랑 깊이 이렇게 삶을 이제 나누게 되잖아요. 뭐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안 계시고 뭐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걸 극복하고 정말 서바이벌해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까지 죽지 않고 살아 계신 거. 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동이고 정말 이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에 생존해내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신 거. 저는 그러는 걸 볼 때마다 와 진짜 이분은 참 이런 게 대단하다. 아 저분은 참 저런 거 정말 대단하다. 되게 저는 매 분마다 그런 걸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환자들이 선생님한테 감동을 하시겠죠. 그러시군요. 아. 네. 네,
오늘 저희가 뭐 보통은 정신과 의사들이 잘 하지 않는 소위 자기 노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